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38살 양광준. 양광준의 이의 제기에도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나금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제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뒤 유기한 현역 군장교 38살 양광준.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7일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양광준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을 유예기간으로 둬야 했습니다. 양광준은 그 사이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 6일이 더 걸렸습니다. 잘못을 하면은 신상이 공개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범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공개가 늦어지는 사이 일부 유튜브에서 양광준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번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양광준의 신상 정보는 결국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에서 있었던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유족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잔혹한 살인 사건. 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 과정도 비공개입니다. 자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왜 비공개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기준과 비공개를 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 피의자 신상 공개 그 자체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법적 체계를 갖춰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 효과로 연결되는지 실제 검증된 자료가 없고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부터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지난 2011년 태백시가 시설을 개관한 뒤 10년 넘게 태백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태백시 체육회에 관리를 맡기는 게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세워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태백시 체육회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즉각 관리 위탁을 거부한 행정행위를 정지하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맡기자 체육회는 역시 2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모두 4건의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법원은 행정행위를 정지해달라는 소송 2건에 대해 태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거부한 처분과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건은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절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승소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태백시 체육회는 행정행위를 정지시키지 못했지만 아직 본 소송 절차가 남아있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또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태백시의 부당한 처분을 꼭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소송으로 태백시와 다투고 있지만 이러한 부당함에 끝까지 다투어서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해 태백시와 체육회 간의 법정 다툼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선 상수도 보급이 미흡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마저 음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수를 사서 생활을 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지하수를 끌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합니다. 지하수로 목욕을 하고 청소와 설거지도 합니다. 하지만 요리를 하고 물을 마실 때는 생수를 사용합니다. 성인 2명이서 사는 가구입니다. 한 달이면 이런 물통을 10통이나 쓰는데 1년이면 120통이 넘어갑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데도 생수를 사서 쓰는 건 지하수가 식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 비소, 라돈, 질산성 질소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요리할 때는 이제 조금 국 끓일 때는 정수기 물을 받아서 하고 대량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로 하고 있어요. 씻고 나고도 좀 찝찝하고. 10여 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을 요청해 내년이면 공사가 시작되지만 이 마을은 또 제외됐습니다. 일반의 경우는 아마 25년도에 추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2반, 3반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지 말고 물부터 좀 시급한 물부터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 공사 효율 문제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까지만 상하수도가 들어서는 건데 마을과는 직선거리로 약 15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 확충에 드는 예산은 4억 3천만 원. 공사구역을 확대하면 예산이 50% 이상 더 들 수 있어 계획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만큼 공사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먹는 음료마저 마음껏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먹는 물만큼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먹는 물 등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에서 20%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조속한 상수도 보급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민원인 금품수수 의혹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군수의 부인 이모 씨도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김 군수와 부인 이모 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군수의 부인 이모 씨는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입건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횡선군 의회 표한상 의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횡성군 의회 의원으로서 기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정치적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행을 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자리를 마련한 노인회 간부 전모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식사 참석자에겐 앞서 과태료 21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표 의장은 지난 2월 횡성의 한 식당에서 노인 회원 등 15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 자리에는 총선 공천이 확정된 유상범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 연맹이 쌀값 보장과 쌀 수입을 반대하며 어제 도청 앞에서 2차 나락적재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21만 원이 넘던 쌀값이 올해 17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또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왔는데도 정부가 매년 40만 톤을 수입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락 적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국 농민대회와 민중 총궐기를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과 원주, 태백, 동해의 교통 안전 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2023년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군 단위에선 화천군이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30만 이상 시 단위에선 원주시가 3번째, 30만 미만 시 단위에선 태백시와 동해시가 각각 2번째와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화물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 지표로 평가되는데 시군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베트남에서 1,7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업체 등을 관리한 28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총책과 대포통장 관리책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도박 참여자 191명과 조직원 등 27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1년 8개월간 운영업체 등을 통해 국내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스포츠 토토 등 1,700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3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 가운데 9억 7,600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습니다. 다음 주 개장을 준비하던 평창 지역 스키장들이 예상보다 따뜻한 날씨에 개장을 연기했습니다. 모나 용평은 지난 6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인공눈 만들기를 시작했지만 이후 기온이 올라 만들어둔 눈이 녹고 추가 제설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장일을 22일에서 29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평창 피닉스파크도 제설 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공지한 개장일보다 일주일 늦춰 29일에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 데이리 동구리 축제가 오늘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삼척시 신기면 데이리 동굴지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사물놀이를 비롯한 공연 행사와 공예 체험, 지프를 이용한 포토존 운영 등이 마련됩니다. 동구리 축제는 대규모 석회 동굴인 환선굴과 대금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해시가 재난안전 분야의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억 원을 들여 첨단 정보통신 기술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도입하려는 시설은 재난 종합 상황 대형 디스플레이와 제어 장치, 그리고 고화질 화상회의 시스템 등입니다. 이번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사업은 다음 달까지 각종 장비를 차례로 도입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아리랑 마을의 세계화를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진행합니다. 아리랑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인 초청 팸투어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정선 아리랑 시장과 로미지안 가든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생활 속 문화유산을 즐기는 아리랑 마을 걷는 박물관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선군은 1차로 15명을 초청한 데 이어 오는 16일과 27일 팸투어를 2차례 더 시행합니다. 양양군과 강원대학교 사업단이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팜 창업농 지원과 교육 운영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